자격증은 틈틈이 5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19학번 주서연입니다. 저는 현재 빙상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빙상경기연맹 소속으로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데 선수들 컨디셔닝이나 재활, 부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서 의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빙상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올림픽 때부터 즐겨보기도 했었고 빙상 경기에 워낙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나 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선수 트레이닝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고 근무 시간이 워낙 길고 또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종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본다거나 어떠한 환경에서 부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동아리는 교수님과 하는 영어로 회화하는 동아리나 또 친구들과 가끔 하는 축구 동아리 혹은 유튜브 채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 부상이나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유튜브 채널 주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공하시는 학과 커리큘럼을 잘 따르고 종목에 대한 이해를 잘한다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경험과 해외에 나가서 국제시합을 돌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아산시청에 재직 중인 김현경입니다. 지금은 제가 허가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랑 건축 관련 민원 응대, 방문 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축조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라든지 아니면 축조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장을 많이 원했었거든요. 근데 여하구들이 현장 가는 경우가 정말 저희 학과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는 현장도 가보고 싶고 또 실무도 이론도 배워보고 싶어서 그 일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건축 실무를 볼 수 있는 것을 건축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재학 중에는 우선 학점부터 챙겼고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 자격증이나 아니면 오토캐드도 땄었고, 그리고 건축기사가 아무래도 기반이 되다 보니까 건축기사 자격증 이렇게 재학 중에는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바로 공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자격증은 틈틈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자기계발 차원에서. 사실 이제 4년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응대가 좀 반복적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되기가 쉬운데 그래도 이제 민원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덕분에 일을 잘 처리했다고 오셔서 너무 좋아해 주시거나 아니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또 오셨을 때 이제 반갑게 인사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끔 감사함도 많이 느낍니다. 네. 심화 과정은 다 제쳐놓고 일단 기본하고 응용 문제 위주로 많이 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를 해서 익히는 편이고
면접은 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서 아무래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 제가 면접에서 놓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겸비해가지 못했던 게 이제 답변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에 조금 남고요. 그 부분만 잘 준비하신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좀 허비를 했는데 후회가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1, 2학년 정학년 때부터 어학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행을 했더라면 더 다양한 폭에서 직업군을 고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부분, 학과에서 뭐 철근 콘크리트 실습이나 아니면 적상 구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해외 관련된 프로그램도 보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전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관련된 대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 본다면 아무래도 포괄적인 것보다 좀 전문적인 분야를 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많은데 이제 대학교 생활 저는 후회 없이 이제 즐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건 딱 저학년 때까지. 저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노시고 다만 고학년으로 가면서부터는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실 텐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아남으시려면 학교 다닐 때 솔직히 시간 다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공부 잘 챙기시고 대신 자격증 본인 전공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고 네, 쉽지 않겠지만 모두 원하시는 곳을 취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학번 졸업생 윤상필입니다. 현재 아뜰리에 남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면도 그리고 모형도 만들고 뭐 3D 작업이 필요하면 모델링도 작업하고 그 보통 설계 사무소가 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모형 만들기를 워낙 뭐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했고 다 맞춰서 보면 이제 나름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건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과 내에 있는 동아리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매년 가게 되는데 그 농어촌 집 고쳐주기라고 지금 직무와도 관계가 있기도 하다 보니까 대략 한 5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서 저만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회사가 제일 만족스러운 게 제 작업하는 과정, 저만의 스타일이랑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들이 각기 나라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다르고 뭐 누구 소장님마다 다르고 한데 확실히 제가 학생 때도 배우기도 했고 더 익숙해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막 크게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몇백 명, 몇십 명이 지원을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안성이 되게 좋게 만들자. 마치 잡지처럼 그냥 쓱쓱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만들면 한 번은 쉽게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첫 장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진이나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로 위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라고 학과 내에 있는 동아리였고 이제 선후배들 간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배나 후배들이랑 많이 이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작업 도와주고 뭐 서로 크리틱 같이 뭐 생각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이제 학생 프로젝트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잠실에 있는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 재직 중인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리부 소속이고, 그다음에 저희 총주방장님이 프랑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서 통역하고, 그다음 메뉴 번역, 그다음에 호텔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텔 경영학과라면 다들 뭐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음료 뭐 등등 다들 그냥 무난하게 아는 부서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영어를 이제 좀 하시는데 혹시 조리부 코디네이터가 어떻겠냐라고 인사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입사를 해서 일을 해보니 이게 제 직업 적성이랑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디 자체가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 제가 뉴질랜드 AUT 공대, 오클랜드 공대에서 이제 전공 체험 활동을 3주 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호텔 경영학과로서 이제 호텔 투어도 하고 뭐 선생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 영어로 발표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공보처에서 일을 했어서 영어도 되게 많이 늘고 그다음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많이 늘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건 많은 외국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 자부심을 좀 느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입 직원들한테 묻는 게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냥 저는 그 영어 답변들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외워가지고 제 얘기를 잘 한다면 이제 면접관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토익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회화나 그런 거를 또 많이 활용을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호텔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성장을 잘 한다면 저는 정말 대학교에서 그래도 학교 생활 잘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06학번 임정률입니다. 저는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지 11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관세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이제 수출입 통관을 대행해주거나 이제 기업의 세금에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컨설팅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는 이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발전하고 이제 고객이나 어떤 상대방도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기업이 커져야 저희도 같이 좋고 그런 부분들이 관세사를 제가 직업으로 선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관세사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화주나 납세자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이나 이제 무역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학과에서도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런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한다면 이제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에 지탭이라는 무역 활동을 하는 이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무역이나 전반적인 바이어를 찾거나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사를 이제 준비하는 수험 기간은 매우 힘들 수 있고 되게 고난된 시간일 수 있는데 이제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끔하게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취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08학번 임소라입니다. 저는 지금 시흥에 있는 백옷중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담임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3학년 부장을 맡게 돼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교류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중국어 가르쳐 주면서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 북경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중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었고 또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참여해서 좀 많이 경험하고 또 시야도 넓히면서 좀 스스로를 발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잘 따라오고 그래서 정말 좀 자부심을 느끼고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원 임용 시험이 굉장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열정 하나로 초반에 막 달렸더니 중간에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자신을 믿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용을 공부할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게 인강으로 그때 좀 들었었는데 인강 듣는 거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게 만들어준, 또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후배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대학생활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 할 수 있는 여행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시야를 좀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